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를 포기를 하고 앞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자신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계속 선거를 지원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지방 유세를 도와주러 가면은 후보자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나오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간 사람이 말하자면 외면을 당하는 셈인데,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선거는 이 북핵 문제로 해서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왔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선거가 과연 국리민복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나이가 70년밖에 안 돼요. 유럽의 민주주의, 영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800년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03살입니다.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번째로 오래된 민주주의가 프랑스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풍파가 많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며칠 전에 수상이 불신임 투표를 받아가지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수상을 뽑아도 조각이 안 되니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오래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도 이렇습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민주주의를 할 때 그 3천만 국민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야구 규칙을 안다고 해가지고 당장 메이저리그처럼 야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민주주의 혼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몇백 년씩 걸립니다. 80년, 70년 이 정도의 민주주의 가지고는 앞으로 탄탄대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한국은 아직도 앞으로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좌우익 대결 구도입니다. 좌익이란 말이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이 좌우익 대결 구도를 가진 정치는 불안합니다. 왜냐? 국가의 체제를 흔듭니다. 단순한 정권이 아닙니다.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게 아니라 국가 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그 싸움이 살벌합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서로를 적보다 더 미워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이겨가지고 파리로 들어올 때 대다수 파리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냐? 좌익이 더 싫으니까 우익인 히틀러가 이겨서 들어오는 거 그거 괜찮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프랑스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민주주의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 1968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그걸 뭐 5월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드골 대통령이 겁이 나서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에 있는 독일 주둔 프랑스 군 사령부로
피신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각하 돌아가십시오. 총선거하십시오.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군대는 각하 편입니다.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알제리아 독립 문제를 놓고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파리 주둔군 프랑스군이 1957년 8년 무렵에도 알제리아 사태를 놓고 내전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때 구국의 영웅으로 초대받아서 나온 사람이 드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871년 그 화려한 파리를 무대로 해가지고 좌우익이 대결하는 파리 콤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믿어지십니까? 그 화려한 파리의 골목 구석에서 좌우익이 대결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념 대결 구도를 가진 정치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언론, 선동된 언론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코로나로 몰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중도와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반문재인, 반좌파 진영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41%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것은 60%가 되는 중도 보수가 단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잘못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자유한국당의 입장문은 아주 잘 쓴 글입니다. 트럼프가 그것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아주 비장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보면 가슴이 찡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북 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북은 합작하여 우리 민족 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은 합작하여 미 본토만 안전한 ICBM 폐기만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북핵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고 미국은 20세기 초 가스라 태프트 밀약, 1938년 9월 뮌헨 회담, 1950년 1월 에치선 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 레독토의 파리 정전 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 회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환상적 민족주의에 취하여 국가 백년대계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야 60살을 넘겨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만 내 자식, 내 손주, 내 국민들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눈물 나도록 안타깝습니다. 들려오는 외신들을 보면은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호언장담하던 북핵 폐기는 간데없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정권은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합니다. 참 잘 쓴 글입니다. 표현에서 무리가 없고 정확하고 폐부를 찌르는 글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아마 이런 글로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글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거기서는 일단 지금 실패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그를 통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증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가 선동 세력에 의해서 날아가겠구나 하고 각성할 때 그때 홍준표 대표가 재작년에 한 이야기 그대로 갔구나. 이렇게 할 때 홍준표 대표가 다시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 글은 헛된 글이 아니겠죠. 미래를 예약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눈물겹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칠도 1938년 9월 챔버레인이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 바치고 나서 유럽의 평화가 왔다고 Peace in our time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런던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영국의 언론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뒤 뮌헨 회담이 열어놓은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의 길이 열리면서 챔버레인은 상심해가지고 전쟁 지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처칠이 등장하는 거죠. 처칠. 홍준표는 자신을 처칠에 아마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